여의도 클래스에 함께하실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시장의 중심에 놓여있는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시장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은 꾸려나가 볼까 합니다. 이틀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간 코스피,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좀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은 끊이질 않죠. 글로벌 IB들은 8천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상승이다. 이전과는 다르다. 더 높은 곳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대주제 시장 이야기 이런 내용 담을 겁니다. 반도체 투톱이 확실하게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경계론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분명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서요. 실적을 기반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 오케이인데 일각에서는 너무 빠르게,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럼 제대로 된 그 순환하는 타이밍에 다음 타자만 잘 고르면 되는 것인지 시장의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픽 이슈는 다음 철강 섹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지금은 순환하는 장세입니다. 어느 것이 좀 덜 올랐네? 조금 뒤에 그 섹터가 또 주목을 받습니다. 반도체가 쉬면 그 쉬어가는 이전에 쉬어갔던 섹터들 중에 누군가가 주인공으로 오늘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죠. 오늘은 철강주들이 바통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중국의 감산 이슈가 들려오고 조선 그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철강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철강주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연속성은 여기에 물음점을 찍고 전략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여의도 클래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1포인트만 올라도 사상 최고라는 이름을 달아도 되는 숫자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을 보이는 그런 주장들도 많아서 또 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달의 위원 박태준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코스피가 오늘 마감 가격 기준으로 6,641, 여차하면 7,000 되는 거고 7,000에서 8,000 가는 거는 더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지 않겠는가라는 증시 격언이 좀 생각나는 요즘을 보내고 있어요. 이달의 위원님,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지수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고 조정받으면 조정하는 우리는 그냥 제 갈 길 가면 되는 것인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네, 양시장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어느덧 양지수가 ADR과 RSI가 과열권에 접어드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네. 예전에 그 박스피 시장에서는 이렇게 과열권에 접어들면 현금 확보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그 1월이나 2월에 국내 증시를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시면 과열권에 접어들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증시의 상승 탄력을 나타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현재 월가에서도 향후 증시의 방향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이익 성장과 또 확장되는 이러한 자본 지출 사이클, 여전히 진행 중인 AI 도입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발생하면 매수 기회다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전일 JP모건은 리포트를 통해서 2026년 데이터 센터 캐펙스를 상향 수정을 했고요. 또 2027년에도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내놓았죠. 이 리포트는 다가올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기조가 확인될 경우에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라든가 또 이러한 AI 산업에 대한 또 이러한 수혜 기업들, 이런 병목 수혜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을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B세미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사는 디스플레이 구동칩 후공정을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 오사트 기업입니다. 최근에 기존 디스플레이 구동칩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좀 탈피를 했고요. 그리고 AI 가속기, HBM4 등 첨단 패키징 기술력 강화와 함께 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이라든가 전력 반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라든가 지라갈륨 기반의 전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죠. 그런 만큼 향후 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을 나타내는 가운데 금일 음봉의 조정의 흐름이 나왔지만 견조한 조정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고 가겠습니다. CG트로닉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소재를 이용한 광괴별 소자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설계나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라갈륨 파워 소자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고, 또 자체 생산 시설을 통해서 시장 수요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CG트로닉스 차트 보시면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장기 입형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또 음봉으로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LB세미콘, CG트로닉스 두 종목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 그 AI의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한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시각, 또 이 두 종목만큼 더더욱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챙겨둡니다. 박태준 위원님께는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좀 여쭤볼까요? 오늘도 조금 밀립니다. 1215포인트. 네, 그래도 1200포인트 위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으로의 조금 더 관심을 두자라는 말씀을 최근 들어서 계속 해주고 계시긴 한데요. 또 바이오 섹터에 보면 또 개별 악재로 인해서 큰 폭으로 급락하는 종목들이 또 생기곤 하니까 시장의 지수 자체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각으로 좀 이런 상황들을 좀 풀어볼까요? 사실 코스닥 지수가 26년 만에 12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좀 많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게 어제 또 최근의 일이었었죠. 이 1200선을 이제 지켜내느냐가 기술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가장 또 영향력을 좀 크게 차지할 수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인데, 연이은 그런 어떤 노이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임상에 대한 또 부정적인 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오늘 20% 넘는 장중에 하락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최근에 또 삼천당 제약의 어떤 불성실 법인 법인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시장에 대한 신뢰가 좀 이탈이 되면서 끊이지 않는 이런 이 바이오 대표적인 종목군들의 어떤 노이즈들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리가켄 바이오의 계약 해지라든가 또 한올바이오 파마의 임상 3상 실패 이런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글쎄요, 또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바이오 관련 악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사실상 오늘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로 또 연결이 되면서 사실 지수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바이오 섹터 또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일단 다시 한번 또 매기가 또 살아날 수 있겠는데, 당장은 이 제약 바이오로 인한 또 반등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실적이 그나마 뒷받침되어주고 있고, 또 반도체 투톱의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의 어떤 흐름들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이 로봇 섹터가 오랜만에 좀 올라오면서 신고가 종목군들이 좀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잠시 좀 시간을 더 갖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코스닥은 여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2차 전지에 이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강세 우리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코스닥 시장과 별개로 제약바이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호재성 이슈가 한번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AACR에 대한 모멘텀도 주가에는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또 이달 말 다음 달 초, 5월 말, 6월 초에 또 우리는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미 임상 종양 학회인데요. 뭐 학회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우리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이런 일련의 악재들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 코스닥 시장 물론 이제 강력하게 또 현재 정책적인 의지 부양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좀 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반기 시작된 7월 1일 날 이제 코스닥 이제 개장 30주년 기념 행사를 3일 동안 갖는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얘기는 뭐냐면 뭐 대규모 IR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와의 어떤 괴리감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뭐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 속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코스닥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잠시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코스피에 가려져서 뭐 주도주도 없고 주도 섹터도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찌저찌 해서 일단 26년 만에 1200선을 돌파한 코스닥 시장의 흐름 우리가 한번 지금 당장은 이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연이어서 뭐 2차 전지 로봇 또 이 제약 바이오까지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소부장 두 종목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이 종목 지금 현재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견조하게 좀 나오고 이제 반도체 장비 중심의 어떤 흐름 또 비중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시장 특히나 대부분의 어떤 코스닥 대장 섹터들의 흐름과 달리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 돌파 이후에 오늘도 52만 7천원을 기록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종목 더 본다면 후공정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7만 원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미 또 13만 원까지 돌파한 오늘 또 역사적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어떤 흑자 전환 기대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현재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에 있는 신고가 반도체 소부장 업체 먼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돌아가도 결국은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히 이제 소부장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요즘에. 박태주 위원께서 주목하고 있는 이 두 종목도 체크해 두고요. 그동안도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이제 앵커픽으로 갑니다. 오늘 철강 섹터가 움직였어요. 이란 쪽에서 이제 철강 수출을 금지를 했고, 중국은 이제 감산 계획을 내놓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철강주들의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에 오늘 좀 정치가 가벼운 종목들 중심으로의 상승 탄력도가 제대로 붙었어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제법 보였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긴 호흡으로 이제는 좀 달리 봐도 되는 것인지 이달의 위원님 이런 거 좀 되게 잘 보시잖아요.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네, 글로벌 그 철강 섹터에 대해서 뭐 이러한 그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글로벌 공급 환경이라든가 또 중국 철강 기업들의 가격 정책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과거부터 중국발 공급가액이 심화될 경우에는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거세졌고요. 또 그러한 부분은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금일 이란의 철강 수출 금지 그리고
중국의 생산량 감소 소식이 전해졌을 때 관련주들 굉장히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또 안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생산량 감소는 작년부터 이어졌죠. 중국의 부동산이라든가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재고 회수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는 우리가 문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란의 대표 제공소인 후제스탄 철강이라든가 또 무바라크 철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폭격으로 인해서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상화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급망의 공백은 필연적으로 철강에 대한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는 국내 철강사들의 마진 스프레드 개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금일 철강주들의 무더기 상승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를 과하게 선반영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매집을 하고 나서 아직도 매집은 했지만 시세를 안 준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추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전 이후의 중동 재건과 또 공급망 회복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철강 섹터는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바로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은 좀 묵직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자, 포스코 홀딩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포항 종합제철로 설립됐고 또 지주회사로 전환된 그러한 기업이죠. 국내 최대 철강 제조사인 포스코를 핵심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는 전통적인 철강 산업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2차 전지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철강과 2차 전지라는 이러한 양날개가 모두 펼쳐졌죠. 그런 만큼 철강이나 2차 전지 동시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강관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최근에 그 단순한 철강사를 넘어서서 에너지 인프라 소재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현재 신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캐나다 라인파이프 프로젝트와 같은 이런 대형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이러한 천연가스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러한 부분이 속류관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또 고유가라든가 중동 재건, 속류가 증설에 따른 유정형 관광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사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지금 바닥을 찾고 추세를 완전히 전환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52주 신고가 영역을 금일 돌파를 하면서 새롭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세아제강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숨에 또 신고가 행진이 철강 섹터에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박태준 위원님, 이 신고가 종목들을 중심으로 또 위원님의 필살기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더 갈 종목들을 찾아내는데 또 일가견이 있으신데 철강 섹터 안에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나요? 위원님의 시각은요? 저는 사실 철강 섹터가 바닥에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또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란 관련, 중국 관련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철강주들이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군들도 있고 또 일부 종목군들은 바닥에서 오랜만에 거래가 붙으면서 특히 이제 저가형 철강 종목군들이 좀 많이 대거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순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황의 전반적인 회복이라든가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일회성이라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철강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좀 1년 만에 다시 한번 철강주들이 다른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세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칫 무분별한 어떠한 급등 종목군들을 추종하는 우리 개인 투자들의 어떤 실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높아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앞서 말씀 주신 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세아제강 이런 종목군들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겠느냐. 당장은 우리가 투자 개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또 두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어떤 업황의 불황,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가장 매력적인 거는 이제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점,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가 흐름 자체도 최근에 거래를 좀 수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PBR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0.3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는 관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바닥권에서 추세를 완전히 상승으로 돌리기까지는 지금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여지지만 모멘텀 자체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라든가 코스닥도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반면에 이런 종목군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매력적인 어떤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만 철강주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장기적인 어떠한 투자 관점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현대제철의 최근의 흐름 모습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동국제강도 이번 주 단기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실적도 좋고요. 실적도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좀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나 올라가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실적과 함께 턴할 수 있는 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겠다. 투기적인 내면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종목별 장세의 가장 핵심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눈이 아니겠습니까? 두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그런 아주 100점짜리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 또 추적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그리드 위즈 먼저 챙겨볼게요. 이제 목표가를 초과 달성해서 저희가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는 작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장중에 25,650원 찍었고요. 네, 목표가 초과 달성입니다. 위원님, 조금 더 위를 좀 올려다 봐도 괜찮아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 뭐 전력 관리 또 수요 전문 기업으로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전력 수요 관리라든가 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쪽으로 네.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동종목 차트 바로 보시면 지금 현재 목표가를 제가 25,000원을 설정해드렸는데 금일 목표가를 달달하게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음봉을 좀 그려내고 있지만 오히려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에너지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성장과 맞물려서 전력 수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종목 25,000원 목표가 돌파하면서 달달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조정시는 다시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28,000원으로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땡큐 하면서 매수를 해봐도 됨직한 종목으로 저희 체크 들어갑니다. 그리드 위즈 점검을 했고 목표까지 상향 조정 시켜놓을게요. 28,000원입니다. 이노테크 다음 종목으로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다소 매물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가가 35,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정규장 기준으로는 34,500원이 이제 최고가 기준이지만 또 시외에서는 넥스트에서는 또 35,000원을 훌쩍 넘는 그 기업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말이죠. 위원님 어떤 분석 가능하겠습니까?
이노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인 만큼 또 단기간에 여러분들께 달달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제가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는 가격대는 대부분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뚫어낸다라면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밀어낸다라면 또 저항에서 부딪히면 살짝 밀었다가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동사 같은 경우는 복합 실내성 환경시험 전문 장비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동사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중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동종목 상장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를 전환하고 있다라고 본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자, 35,000원 대체거래소에서 상승 흐름 나와주었는데요. 지금 음봉을 그려내고 있지만 오히려 저항권에서 다시 한번 밀어내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재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35,000원을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목표가 38,000원으로 상향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38,000원으로 올려 잡고요. 눌리면 역시 재매수 관점 열어두고 지켜보자라는 시각 이노테크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대준 위원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푸트 안에 이수페타시스 먼저 챙길까 하는데요. 네,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30% 넘는 누적 상승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살짝 쉬어갑니다. 위원님 챙겨주세요. 네, 최근에 조정 모습이 더 가기 위한 그런 숨고르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확장에 따라서 PCB, 특히 MLB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주가가 안 오른 건 아니죠. 하지만 작년도부터 해서 4개월, 5개월 가까운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대량 거래량과 함께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목표치를 좀 상향시켜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초에 15만 원 목표가를 드렸었는데요. 목표가 17만 원까지 한번 상향시켜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올려잡고요. 다음 종목 일진전기 챙겨보겠습니다. 3번의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12만 원을 장중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누적 상승 73%. 위원님, 다음 스텝은 어떻게 잡을까요? 어제 이 시간에도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좀 높여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12만 원을 찍고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좀 3일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이 좀 불가피한 모습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 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의 신고가 행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일진전기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시점 속에서 아직은 상투권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대신 처음에 목표가 7만 원에서 9만 원 그리고 어제 12만 원까지 높여드렸는데요. 더 이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목표가를 높이지 않고요.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조정을 잘 받는다라고 한다면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좀 익절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좀 살펴보고 나서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를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더 이상 목표가는 상향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려 하는데요. 이달의 위원님의 새 종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온코크로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추억의 종목이죠. 동사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I 기반 신약 개발 핵심 기술을 미국에 특허 등록을 할 만큼 기술력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유전체 기반 신약 개발이라든가 데이터 사업 확장 기대감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또 그 미국 암 연구학회가 또 있었죠. 여기에서 또 비임상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를 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스코가 또 진행이 되죠. 오는 5월 29일에 진행이 되죠. 여기에서 또 동사의 임상 연구 결과를 또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바닥을 잡고 바닥권에서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간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동종목 지금부터 차분하게 분할 매수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코 크로스를 주목하겠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제시가 됐고요. 예상 상승률 20.2% 계산되어집니다. 앞으로의 흐름 여러분 좀 잘 따라와 보시죠. 박대준 위원님의 새 종목도 궁금합니다. 위원님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걸로 할까요? 저는 오늘 HL 만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부터 로봇 섹터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그 무겁다라고 하는 현대차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HL 만도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으로 턴할 시점이 됐다. 신고가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안보 로봇법이 지금 발의가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 로봇 특히나 이 모듈, 액추에이터 관련 이 부품주들은 반사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HL만도 어제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고점까지 한번 1차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5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만도 예상 상승률 30.2% 계산되어집니다. 박대준 위원님의 종목으로 여러분들 한번 챙겨주시죠. 잠시 무료 방송 이어집니다. 이달의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하세요? 요즘 시장이 굉장히 달달하죠. 지수가 뭐 잠깐 쉬어가는 흐름에서도 테마주는 활성화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대거 상한가에 안착했지만 그중에서 또 알루미늄 관련주 중에 상한가 간 종목이 있었죠. 바로 알루코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점심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를 관심주로 드렸고 금일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금일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앞에서 매집이 끝난 종목이라서 또 달달한 10분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렇듯 시장에서 매집이 끝난 종목 그리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는 이런 종목과 테마를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계좌는 달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흐름과 또 테마,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달의 위원 박대준 위원과 함께한 전반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1분기 베스트 김도형 위원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럭키 세븐, 우리 럭키 그 힘을 한번 빌어보죠. 어떤 걸 오늘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반도체만요? 아니요, 이분이 또 반도체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말이 맞죠? 다른 네. 종목들도 커버하시는데 워낙 반도체가 월등히 잘 나가다 보니까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업 그 안에서 대장인 최태원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쪽에 우리가 집중도를 높여야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해소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럭키세븐 김도형, 반도형이라고 불리우지만 저는 뷰티형일 때도 있었고요. 삼바형, 바이오형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 원전,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안내를 좀 드렸죠. 이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구간 7,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7,000포인트를 넘어 8,000 그리고 10,000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는 이 성장에 대한 동력은 바로 AI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약간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추가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그 포인트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대응할까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최태원 회장이 어떤 포인트로 이 AI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가 확대될 것인지 자 AI 산업의 딱 두 축 요 근래 들어서 AI가 붙으면은 막 상한가가 가고 산업 전체가 움직이고 그것이 통신 장비였고 2차 전지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완전히 압축해서 우리가 비중을 싣고 홀딩하고 지속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그 두 축 바로 전력과 메모리. 자, 최태원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한다면 딱 세 가지가 병목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GPU. 죄송합니다, 회장님. 얼굴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첫 번째는 GPU,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죠. 두 번째는 전력. 전력이 부족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 완공이 늦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메모리.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생산하고 있는 이 메모리 단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4대 병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대응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쪽에 집중도를 높일 것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하나 빼먹은 건 뭐냐면 자본이에요, 자본. 지금 이 AI에 대한 발전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M7 기업들의 폭발적인 투자 유치죠. 그들만의 자금 회전, 그를 통해서 이 AI 쪽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자본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주식시장은 돈이 도는 시장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거대 자본이 어디로 유입돼서 이 산업을 폭발시킬 것인가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바로 자본은 전력과 GPU와 메모리 이쪽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AI 산업 말고 다른 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 AI 산업보다 매력도가 높은 산업은 전무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반도체, 에너지, 그리고 이 에너지 단에 있는 원전, 2차 전지, 캐패시터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반도체 안에서는 장비, 그리고 탑2,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에 대한 성장 동력.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업계의 최상위 경영자가 아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증권회사에서 아니면은 일부 그냥 시중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집중도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축이죠. 반도형이 얘기하는 이 메모리 병목 현상에 대한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쪽으로 좀 보게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약간 비켜드릴 테니까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전력입니다. 전력. 전력에서는 딱 세 종목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환매적인 측면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 전력 부분은 아주 심플하게 세 종목으로 귀결돼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이에요. 반도체. 삼성전자는 요 근래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조금 리스크가 삼성전자는 노조 리스크가 나타날 것인데 제가 공식적으로 좀 이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노조 리스크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 영업이익이 폭발합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격에 대한 경쟁력은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앵커님 또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100만 원인데 사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100만 원에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후에 정말 확신했었어요, 저 때는. 아, 이건 너무 지르는 거 아닌가. 아, 이건 너무 무리인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예, 또 틀리더라고요. 네, 또 한 번 130만 원 돌파까지 네. 나타났습니다. 앵커님은 언제 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표 가격을 16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렸죠. 160만 원에서 더 올려요? 180만 원으로 와. 상향 안내드리겠습니다. 탑이에요. 한마디로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더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장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의 집중도가 계속 높아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예요. 요 근래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비단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을 여실하게 나타났죠. 곽동신 회장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물망에 오르면서 상승에 대한 동력을 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종목인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나올 때마다 말씀드려요.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오고 4월 달에 계속해서 지금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 특히 이 칠판으로 강의를 할 때 계속 하나마이크론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죠.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 안에서 신고가 행진 랠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지금 현재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반도체랑 에너지이다라고 본다면 이 두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자산을 불리고 계좌를 웅장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 비중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대형주, 대장주 단으로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네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여의도 클래스에서도 요 앞에 있는 이 구간에서 안내드렸죠. 26만 6천 원에 안내드렸던 삼성전기가 오늘 또 신고가 갱신이 나타났습니다. 84만 5천 원. 자, 목표 가격이 97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번 증권사 레포트는 105만 원이 나와 있는데 거쳐가는 구간이겠죠. 이제 황제주로서의 추가 상승 모멘텀. 저는 내일 모레 있을 실적 발표까지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기까지 보시고요. 삼성전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특히 이 기판에 대한 중요도와 후공정 패키징에 대한 것과 이쪽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기판의 대장주 중 하나이죠. 이 대덕전자의 FC-BGA 이번 실적이 LG 이노텍이 FC-BGA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제대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 그리고 대덕전자로 이어지는 기판 섹터의 기판 테마의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산업에 대한 추가 성장 모멘텀 목표가 17만 원으로 상향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면은 반도체 안에서는 기판과 후공정 패키징 그리고 탑2 중에 SK 하이닉스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전력 쪽에서 봐야 되겠죠. 전력은 딱 세 종목만 보시면 된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오는 음봉들을 나타냈다. 그리고 5일선과 11선, 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본다면 대장주 중 하나입니다. HD 현대엘렉트릭
매출은 생각보다 좋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대치보다. 하지만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기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오전이죠? 딱 이 구간에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렸어요. 럭키세븐 코너에서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목표가 28만 원 돌파까지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35만 원까지 성장 모멘텀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사실 저도 손이 잘 안 나가요. 효성중공 400만 원짜리 종목인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 변압기 3사에 대한 모멘텀 너무나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반도체와 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는 관심 종목들의 흐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LG 이노텍부터 볼 거예요. 럭키세븐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종목이고요. 최근입니다. 21일에 포트에 들어왔으니까 딱 일주일을 지났군요. 그 사이 흐름이 어땠는가 보도록 하죠. 이마만큼 올랐으면 저기 화살표가 지금 매수 시기인 거죠? 네. 21일 날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중점이 되어 있는 게 삼성전기예요.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안내드렸던 삼성전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게 차트가 정말 희한한 게 이 구간이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울기가 높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즐겨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 44%, 45% 정도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럭키세븐답게 7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몇 개 종목 볼게요. PSK 홀딩스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달 한 중순쯤에 들어와서 몇 거래를 지나지는 않았어요. 중간 점검합니다. 위원님 챙겨주세요. 네, 4월 17일 날 안내드렸던 PSK 홀딩스가 좀 쉬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쉰 것 같은데 너무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또 한 번의 신고가 돌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이 PSK 홀딩스 목표가 15만 원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기대감. TSMC 관련된 종목들의 집중도를 조금 더 높여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새로운 종목을 추가해야죠. 이 시점에서 딱 좋은 종목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선택될까요? 위원님, 이 종목입니까? 네, 저는 공격을 할 것이냐, 방어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은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더 반도체 섹터 안에서 공격적인 스탠스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죠. 테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명이 테스형도 있는데 이 테스에 대한 움직임이 현재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저는 이 구간에서 사고 싶어요. 한 8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잘 나타날 것이고요. 낸드에서 메모리로의 전환 포인트가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구간 우리는 잡으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장 종목 안에서 전략적인 코멘트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2만 원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7만 5천 원 잡으면서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 네, 예상 상승률 38.6%.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세요라고 이제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 같네요. 잠시 뒤 무료 방송 바로 이어지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세요, 위원님? 네, LS 일렉트릭 그리고 LG 이노텍. 지금 초대형주들이 신고가 랠리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찾을 것이냐. 대형주 신고가 랠리가 내일은 또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대형주로 계좌를 풍성하게 하는 전략.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전략 코멘트와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전략 제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접속을 하셔서 여의도 클래스 검색을 해주세요. 나오는 사이트 쭉 내려오면 방송 입장 버튼 있습니다. 반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과 함께
매일 폭발하는 신고가 전략을 챙길 수 있는 무료 방송이 바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의도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